안녕하세요. 마음의 힘 박수진입니다. 지금 앞에 책이 하나 보이시죠?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북 언박싱입니다. 새롭고 새로 나온 책 중에 아니면 지금 기존에 나오고 있는 책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을 골라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 간단히 짧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바로 받아들임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서점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를 가게 됐었는데요. 거기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보다도 이 받아들임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아서 그리고 이 그림이 너무 예뻐서 선택을 하게 된 책인데요. 책 그림을 전체를 보시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광 출판사라고 하는 곳은 주로 명상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불교에 관련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인데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적인 어떤 명상이라던가 자기 성찰하는 것들은 지금 시대에 아주 필요하기도 하고 역시 저도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 책은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에서 8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요. 심리치유 분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는 명상법이나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잖아요. 여기 한번 저자를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쪽 보통 앞쪽에 있는데 여기는 뒤에 있네요. 지윤이는 타라 브렉으로 임상 심리학 박사이자 미국의 저명한 불교 명상가라고 합니다. 임상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명상 센터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불교 평화 운동을 실천하고 있고요. 옮긴이는 김선주, 김정호 두 분입니다. 이 타라 브렉이라는 이름이 저한테 되게 낯설지 않아서 왜 낯설지가 않지? 라고 봤더니 저희 집에 바로 이 타라 브렉의 책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이 저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기 돌봄이라는 책을 한 몇 년 전에 벼룩시장에서 5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여러 가지 이 마음 챙김, 마음 돌봄에 관련된 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뒤쪽을 읽어볼까요? 오늘 하루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갈망을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뜻한 기분과 굳센 마음으로 관용과 사랑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 지금 두 손에 아름다운 초대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책과 후회로 아파하는 당신을 자비로운 가슴으로 안아줄 것입니다. 조용히 호흡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서 이 책의 가르침을 마음에 흐르게 한다면 당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값은 19,800원이에요.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리는 걸 보시고 네,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을 하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구체적인 명상법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라는 독자 서평이 있습니다. 45세 아이가 둘인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들이 컴퓨터 게임만 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먹는 걸 도저히 멈출 수 없어요. 내가 일을 망치고 있어요. 모두 나를 떠날 거예요. 동생이 죽은 건 내 잘못이에요. 나에게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모임에 나가기 싫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멈추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이 실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읽을 때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 안에 책 표지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심장의 색깔과 같이 느껴집니다.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를 지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계속 그런 걸 끝없이 반복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우연히 어제 지난 일기장을 들춰봤더니 어떤 후회와 두려움에 대한 제가 일기를 썼던 내용이 보였어요.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걸 그냥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구나. 저렇게 계속 끝없이 반복적인 후회만 계속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책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들,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고, 지금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좀 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저를 변화시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네. 안내를 살펴보면 잘함과 잘못함의 개념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겠다. 영혼이 그 잔디에 누울 때 세계는 너무 충만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개념, 언어, 문구는 서로 어떠한 의미도 만들지 않는다. 네, 스스로 너무 많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옴기니의 글을 읽어볼까요?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몸에 힘을 주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늪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때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허우적거리는 행동을 멈추고 마치 늪을 끌어안듯이 엎드려서 가능한 한 수평으로 최대한 넓게 몸을 늪에 밀착시킨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낮은 포복을 하듯이 기어서 나온다. 이 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트랜스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서는 이 말을 의식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가수면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무가치감의 트랜스는 자기 스스로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이는 마치 늪과 같아서 일단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무가치감의 트랜스에 빠져들어 속으로는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와는 달리 무가치감의 트랜스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삶을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저항하든 체념하든 결과는 같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공허를 메우려고 음식이나 술 또는 약물을 탐닉하거나 인간관계에 집착하거나 일 중독에 빠져도 트랜스는 강화되고 연약한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 안에 숨어도 트랜스는 강화된다. 트랜스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늪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먼저 트랜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트랜스를 받아들여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받아들일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감싸 안는 훈련을 하면 자유와 사랑이 우리 본연의 모습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랜 시간 명상의 스승이자 심리치료자로 활동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얘기를 들려준다. 그 사례들은 누구나 경험할 법한 이야기들이다. 타라, 로질리, 크리스, 바바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다. 그 사례들은 우리가 자신의 스토리에 빠져서 얼마나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여기서 스토리란 자신과 자신의 삶에 관해 내면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 스토리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게 바로 트랜스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스토리에 빠져 미래를 위해 살거나 과거를 재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놓치는 것이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근본적 수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가치감의 트랜스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근본적 수용은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경험을 명확히 보고 자비로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아기 새가 수많은 비행 연습 끝에 허공을 자유롭게 날듯이 우리도 훈련을 통해 마음 챙김과 자비라는 근본적 수용의 양 날개를 단련해야만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장 말미에 명상 연습과 성찰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마음 챙김과 자비를 기르는 훈련법을 친절하게 기술해 놓았다. 이를 활용하면 일상 속에서 근본적 수용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든 과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명상을 비롯한 자기 수행 과정이 외부와 단절된 조용하고 엄숙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 책은 수행도 인간관계를 통해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랑한다. 붓다는 좋은 사람들과의 우정과 교제와 유대는 성스러운 삶의 전부라며 상호 간의 지지가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깨우는데 중요함을 강조했다. 저자는 마음 챙김과 자비가 함께하는 인간관계는 영적 자유를 담는 성스러운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를 트랜스에서 깨워 온전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이 옴기니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 저도 명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 수련, 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 혼자, 사실은 혼자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의 그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도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아무리 그런 마음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회에 나가서 바로 친구와, 그리고 가깝게는 가족과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어 있는지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선은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근본적 수용.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3. 신성한 멈춤. 지혜의 나무 아래서의 휴식. 4. 조건 없는 친절. 근본적 수용의 정신. 몸과 가까워지기.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나를 자비로 감싸기. 세상을 자비로 감싸 안기. 나의 삶이 모든 존재에게 이롭기를. 우리 안에 선함 깨닫기. 함께 나아가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책에 실린 치유 사례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되게 좀 다른 책과는 좀 특별한데요.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여러 치료자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나와 적용시켜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나와 비교를 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다른 책에 비해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서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저자의 글이네요. 난 뭔가 잘못됐어. 대학 다닐 때 나보다 나이가 많고 현명한 22살짜리 친구와 주말 동안 산으로 하이킹을 떠난 적이 있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한 후 개울가에 앉아 바위 주변으로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며 삶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때 친구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얘기했다. 갑자기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덮쳐와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친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나는 내면의 심판관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 심판관은 무자비하고 가차없고 트집 잡고 몰아붙였으며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임무 수행 중이었다. 내가 친구를 대할 때는 결코 나 자신에게 하듯이 자비심이나 친절함 없이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기본 가정을 세우고서 그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기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제하고 바로잡으려 분투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학문으로 몰아붙였고 열렬한 정치적 활동가로 일했으며 사회생활에 몰두했다. 나는 음식을 먹어대고 성공에 집착하면서 고통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다. 나는 자연 속에서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건전한 즐거움을 즐기기도 했지만 기분 전환종 약물이나 섹스 및 기타 모험을 통해 쾌락을 충동적으로 추구하기도 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매우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불안하고 여기저기 치이고 자주 우울했다.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도 평화를 느끼지 못했다.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깊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0대 초반의 나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과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투명한 비눗방울 안에 살고 있다는 상상을 했다. 내가 스스로를 좋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편안해졌을 때 그 방울은 보이지 않는 한 줌의 가스처럼 될 때까지 얇아졌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나쁘게 느꼈을 때 벽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졌다.
나는 그 안에 갇혀서 텅 비고 아프도록 외롭다고 느꼈다. 이런 환상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누군가에게 거부당할 거라는 두려움은 항상 나와 함께 했다. 하지만 친구는 달랐다. 나는 내 마음을 완전히 열 만큼 그녀를 믿었다. 이틀간 높은 산을 하이킹하며 때로는 그녀와 얘기하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는 동안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을 통해 나는 급격한 기분 변화, 우울, 외로움 및 중독 행동의 이면에 하나같이 깊은 개인적 결함의 느낌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괴로움의 핵심을 난생 처음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다. 비록 피부가 벗겨져 속살이 드러난 듯 했지만 이 고통을 대면함으로써 치유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일요일 밤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마음은 더 가벼워졌지만 나는 여전히 아팠다. 나는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지기를 열망했다. 나는 내면의 경험과 친해지고 내 삶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고 편안해지기를 열망했다. 몇 년 후 이 열망들이 나를 불교의 길로 끌어당겼을 때 나는 거기서 무가치감과 불안정감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하는 가르침과 수행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보는 방법과 내 삶을 자비와 관련 짓는 법을 알려주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괴로움 안에 홀로 있으며 괴로움은 내 개인의 문제이고 어쨌든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20년간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내담자와 수련생들을 심리학자이자 스승 자격으로 만나왔다. 우리의 대화가 10일간의 명상 수련회 중에 이루어졌던 일주일 단위의 치료회기 동안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그들이 겪는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동일했다. 그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함의 느낌들을 자신과 아주 가까운 데서 느끼고 있다. 그저 다른 누군가의 성취에 대해 듣거나 비난받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래서 실수를 했을 때처럼 우리가 괜찮지 않다고 느끼기까지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내가 항상 호흡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시선으로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무가치감의 트랜스라 부르는 것 안에 갇히게 된다. 이 트랜스에 붙잡힌 나머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지도하는 수련회에 참석해 명상을 하던 메를린이라는 수련생은 트랜스 안에 사는 비극을 절실히 느꼈던 경험에 관해 얘기했다. 메를린은 죽어가는 어머니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늦은 밤에는 그 옆에서 명상을 하고 어머니를 안고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메를린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고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어느 날 동트기 전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뜨며 또렷이 딸을 쳐다보았다. 얘야, 나는 사는 동안 내내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단다. 어머니는 마치 그런 생각을 하며 산 것이 후회스럽다 고 말하는 듯 머리를 약간 흔든 다음 눈을 감고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갔다. 몇 시간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우리는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믿음을 짊어지고서 스스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자신의 임종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결함을 느끼는 우리의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트랜스에서 깨어나는 데는 마음속 결심뿐만 아니라 가슴과 마음의 능동적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훈련하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감싸 안게 되어
트랜스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마음 챙김과 자비의 함양이 내가 근본적 수용이라 부르는 것이다. 근본적 수용은 친숙하지 않거나 두렵거나 강렬한 경험과 싸우며 사는 습관을 뒤집는다. 근본적 수용은 아이고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근본적 수용은 자신을 무시한 세월, 자신을 판단하고 거칠게 다룬 세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거부한 세월에 대한 필수 해독제다. 근본적 수용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는 마음이다. 근본적 수용의 순간은 참된 자유의 순간이다. 20세기 인도의 명상 스승 스리 니사르가다타 니사르가다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자유의 길로 들어가도록 격려한다. 내가 당신에게 당부하는 건 이뿐이다.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라. 메를린의 경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녀에게서 이러한 가능성을 깨웠다.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작별 선물이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어머니와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더 많은 수용과 친절로 감싸 안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본적 수용을 훈련하는 초기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에서 시작하지만 차차 자비로운 마음이 끝없이 넓어지게 된다. 자신을 자비로 감싸 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 수용의 축복이다. 우리가 난 뭔가 잘못됐다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믿고 표현하게 된다. 나는 이 책에서 소개한 가르침들이 우리가 함께 깨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깊은 본성인 순수한 의식과 사랑을 발견하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깨어있는 사랑이 생명을 감싸 안기를 기원한다. 라고 씁니다. 네, 지금 제가 앞에 서문만 읽었는데요. 사실 아주 공감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앞에 서문만 읽었어도 왜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나 자신의 탓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힘이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그러려면 자신의 두려움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이든 아니면 어떤 작은 노트에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안개처럼 나를 바라봤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려면 우선 자신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어떤 일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민함에 따라서 깊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왔고요. 쉽게 자기 두려움을 직시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천천히 명상하는 시간부터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저자와 옮긴이와 그 다음에 출판사 여러 곳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그냥 읽어드리면 이 출판사와 이 저자와 엄기니와 모든 이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인적, 시간적 노력들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네, 저도 이 책, 앞으로 제가 읽어드릴 책들은, 네, 주로 앞에 서문과 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내면의 평화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